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테일 심리치료연구소와 어, 심상치료 보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심상치료 탐방 자담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북촌 서로제 아트센터 이사장으로 계시고 동시에 테일 심리치료연구소 부대표님으로 계시고 있는 나성숙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심상치료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또 이 서로제 아트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음, 정말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한옥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붕이 서 별로 덥지 않아요, 우리 집은. 네, 네, 네. 음, 겨울에도 많이 안 춥고. 지금 여기 카메라가 전체를 다 보이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전체를 쭉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지금 이 서로제 이 북촌 아트센터 이걸 맡게 되신 그런 점 궁금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간략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재작년에 퇴임을 하고요. 그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어떻게 하다가 전통을 하게 됐는지 제가 특히 북촌에 와서 살게 됐는데요. 북촌은 이제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2조 때 그 양반 세도가들이 살았던 데인데 제가 갑자기 2004년인가 남편이 작고를 해가서 엄청 충격적이어가지고 일단 책을 2권 썼죠. 북어국하고 기자 이병규 24년. 책 2권이면 한 400페이지 되니까 1년은 그랬는데 우리 큰애삼촌이 호소대학 설립자인데 저를 참만 이뻐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슬프냐? 슬프죠. 그랬더니 네가 꿈이 없어서 슬프다. 내 꿈이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 안 슬프다. 근데 그때 막 헤맬 때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그리고 사랑 중에 최고는 자기 사랑인데 너는 지금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다시는 슬퍼하지 말아라. 뭐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전통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옥 배우고 소반 배우고 장석 배우고 막 배우다가 2006년에 여기 한옥을 2채를 샀는데 다 말렸죠. 뭐 남편도 없는 애가 무슨 한옥을 2개나 사냐고. 근데 15,000불이 되면 전통이 뜨거든요. 그 미래학 책에. 그래서 지금 한 4배쯤 올랐죠. 가만히 앉아서 20억은 벌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전통을 보급시 맨 처음에 한 게 최고육과정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통문화 최고육과정 해서 그 다음에 매일경제도 생기고 고대도 생기고 우리 집에 그 저기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님도 다니고 고등법원장도 다니고 전통 또 이 북촌 마을 번성하는데 제가 많이 기여를 했고요. 서로 제 이름은 제 필명이 새벽 이슬이에요. 그래서 새벽서 이슬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오칠도 가리키고 화요반, 수요반, 목요반 가리키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뭐 국악도 연주하고 뭐 마당에서 연주회도 하고 그야말로 아트센터 복합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좀 아픔이 많이 있으셨군요. 그럼요. 예. 그 말씀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번에 테일 심리치료연구소 또 부대표님을 맡으셨는데 우리 테일 저기 심리치료연구소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좀 어떻게 앞으로 나가면 좋은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 몇 시간을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뭐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그 번민과 그런 걸 끌어안고 사는데 이렇게 같이 쇠어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좀 어차피 다가오는 게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테일 저기 김주덕 변호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음악 치료, 문학 치료, 미술 치료 여러 가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저기 학문인 것 같고요.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점점 더 번성해서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테일 심리치료 부대표를 맡고 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상치료가 뭔지, 심리치료가 뭔지 비슷비슷한데요. 뭐 프로이드, 융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꼭 필요한 건데 제가 너무 몰라서 우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아,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심상 치료는 좀 많은 분이 아직은 좀 국내에서 생소한데 원래는 프로이드, 시그문트 프로이드, 그다음에 융의 분석 심리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에 원래 그 프로이드가 처음 이 그 우리들의 그 영혼 또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상만 다루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 그 깊은 부분의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유명한 그 무의식 학설을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깊이 내면에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원인을 찾을 때 이게 제대로 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고 해서 말하자면 분석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날엔 뭐 프로이드의 그 공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내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쪽 분야나 학문 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강조를 했고 그 의미를 깨우치신 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 했는데, 그 옛날에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우리들의 그 내면 마음을 분석하는 장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프로이드가 최초에는 그 당시에 그 이 최면수를 처음으로 우리 전 세계에 소개했던 원주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의 메스머라는 분이 있는데, 그 메스머 그 기법, 그걸 히포노스 기법 메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 자기 필드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정신병원에서 프로이드가 했는데 이것을 의학 의대 교수였거든요. 그 프로이드가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떠올리면은 특히 많은 환자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불현듯 꺼지고 나오니까 막 격양되고 막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막 괴성이 나고, 그래서 특히 히스테리 환자가 많이 그런 막 미친 듯이 떠오르는 그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깜짝 놀래서 그 부분을 중지하고 가볍게 세미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자유현상법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로이드가 그 카우치에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에 누이고 그대로 생각나는 걸 떠올려라 해서 그렇게 해서 분석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무의식 학설도 나오고 이 정신분석도 나오고 그게 토대가 돼서 됐는데, 그 부분에 거기에서 그것을 계승받고 같은 동료이면서 제자였던 칼 융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이어서 거기서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적극적 명상법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 명상법을 그 안에 분석하는 부분에 최초로 그걸 열었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칼 로이너라고 하는 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내적인 부분들을 떠올리고 그래서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스 칼 로이너가 소개했던 그 치료 방법이 이름이 KB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KB가 무슨 약자냐면 카타티메스 빌더 엘레벤이라고, 그래서 깊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그 부분이 떠오른 장면, 모습.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심상은 이제 우리가 이미저리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원래 한자로는 마음심자, 형상상자. 그래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습.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 프로이드가 그 당시에 그 심리학을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그 당시에 그 심리학을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 한스 로이너 칼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제가 만나는 그런 영광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해서 국내에 와서 소개한 게 심상치료였습니다. 좀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의미가 큽니다. 지난번 시리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심상치료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 근데 이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거기에 심상을 적용하는 것, 심상을 활용하는 것, 이게 심상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료, 그 부분을 지향하다 보니까 심상을 적용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 그 모토로 소개하는 게 심상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상 치료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심리 치료. 맞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뵙고 해결을 얻고 가나요? 맞습니다. 음, 예. 음, 그걸 저희는 이제 실무 필드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가 항상 배운 거고 그 이 실제 노하우나 실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계속 쌓으면서 예, 보다 조금 더 효과가 있게끔 치료 기법도 좀 연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개했던 내용을 심상치료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상 치료 그 분야가 그 어느 그룹핑보다도 각자 다 틀리잖아요. 그 마음 또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치료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 연구 많이 해야지 치료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 사람을 연구를 해야지 치료가 되지. 그 각자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예, 예, 그런 일들을 이게 좀 의무적이거나 무슨 어떤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좋아하고 예, 보람되는 분이 있으면 예, 굉장히 어울리고 예, 그게 훌륭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전공 중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은 전공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도 아다시피 그 사회는 갈수록 점차 우리가 잘 살고 뭐 민주화도 돼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되건 분명히 맞는데, 그럴 때마다 개인은 외롭고 우울증으로 힘들고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저희들이 몰랐는데, 야, 우리나라가 저기 이제 좀 잘 살고 문화적인 것들을 눈을 뜨니까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구나.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보다 좀 전문성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치유, 이게 뭐냐, 이게 점차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난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좋고 그냥 배우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치유가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건 없을까 이러던 터에 심상치료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은 좀 타임도 좋고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도움도 되고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럼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공유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다 그런 게 이제 많이 말소되고 다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세요?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네, 일단 음, 그 코로나도 음, 일종의 그 자연 재해면서도 음,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질병의 그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하자면 저희들의 그 정신 건강, 그 개인에게 대해는 상당히 많은 그런 심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우울, 그 많은 그 데미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겪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지만 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후유증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진정한 그런 스트레스 힘들거나 위축된 것들을 해결을 도와주느냐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인 심상 치료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 기대합니다. 특히 거기에 이 여성 히스테리 환자를 다루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프로이드가. 근데 히스테리 그 환자가 그 당시에는 그 굉장히 더 봉건주의적이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음. 개방적에서 살만 나는 세대가 됐지만 전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여성들은 진짜 말 못하는 그 힘듦과 고생으로 평생을 자기 역할에서 헤아들고 살았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건드려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시도를 하면 그동안에 억압됐고 누적됐던 게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이게 분출되는 게 막 괴성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이제 소문날 게 이렇게 프로이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싫어했던 게 그 프로이드도 역시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거기서 노력하고 성공을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도 힘들어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방법을 하는 부분이 그 뭐랄까 신경을 좀 그런 부분을 원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살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편안하게 그냥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라고 카우치에 두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생각나는 걸 듣고 거기서 분석하는 걸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유연상법으로 유명한데 그걸로 장을 열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이드가 했던 방식을 칼 융이 개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그다음에 적극적 명상법,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메토드 그걸 쪼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계속 이어서 한스 칼 로이너가 괴팅겐 대학에 또 역시 그 정신분석가이면서도 정신의학 교수였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연구 개발해서 소개한 게 KB 심리치료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심장치료의 원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KB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밥새끼 굶는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비교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심장 치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진짜 전년 강한 사람들 옆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나 다 심상 치료하고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굉장히 그 필요한 학문이고 근데 너무 저처럼 아는 거 많은 사람도 잘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조금 더 열심히 교수님. 연구를 해보고자 제가 부대표도 맡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이제 미술 치료 항목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571 이런 거 전통하면서 전통 치료라는 항목도 하나 넣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이럴 때 음. 선비들이 뭐 정학 이렇게 막 그 조용하게 전통 그것도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에 비하면은 진짜 베이비 같으니까. 근데 이 분야는 정말 필요하고 아유 이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니 아니 그건 맞는 말이죠. 저는 저희가 뭐 이번에 그 예. 테일 심리치료 연구소를 그런 뜻깊은 좀 잘해보자. 예. 특히 코로나도 앞으로 아까 포스트 예, 코로나 예, 대책도 예. 말씀 나왔는데 그런 걸 잘해보자는 취지로 예. 이렇게 좀 차원 높은 전문적인 예. 심장치료도 도입해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장을 이렇게 열게 된 건 참 뜻이 깊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오늘 유튜브에서도 예. 그 김주덕 변호사님 예. 이렇게 감사하다고 우리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주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모든 회원과 예.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이제 공유가 나가는 많은 앞으로 이제 많은 분야에서 와서 같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히 나성숙 교수님 북천 그 아트센터에서 지금 심상치료 탐방 좌담회 탐방 좌담회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분을 모시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